우리 시각으로 지금 촬영 시간 전날 새벽에 열린 미국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속 금리 동결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마무리된 게 아닌가. 물론 제롬 파월은 언제든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끝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였어요.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오히려 지금 남은 문제는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에 언제 몇 번이나 금리를 내릴 거냐. 금리 인하에 쏠려 있습니다. 언제 몇 번이나 이게 중요한데 FOMC의 금리 결정이라는 게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된 회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몇 번이나라는 게 사실은 연관돼 있죠. 언제 시작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전망은 3월에 시작한다 해서부터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로 갈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이른 시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바이든 우선 경제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 잘할 것 같으냐 이런 식의 조사에서 늘 트럼프가 앞서왔거든요. 바이든으로서는 어떻게든 경제가 더 낫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재선에 실패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지금 그게 정치적 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이 점이 오늘 얘기하려는 미국 경제의 진정한 미스터리인데요. 모든 거시경제 지표 숫자가 좋습니다. 고용도 좋고 성장도 좋고 소득도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공포마저 아까 3.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경제가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쁘다고 느낄까? 참 미국 역사를 현대사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이 괴리가 큰 경우가 많지 않아서 미국에서조차 미스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요즘 미국에서는 이걸 나쁜 느낌이라고 합니다. 지표는 좋은데 느낌은 나쁘다는 거죠. 영어로 bad vibes. vibe라는 게 느낌 이런 거니까 bad vibes라고 하는데 요즘 미국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죠. 사실 거시경제 통계 지표 자체는 늘 현실과 괴리가 되어 왔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만 이번에도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문제가 될 정도는 과거에 아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나쁜데 이걸 극히 나쁘게 느끼느냐 이 차이하고 지표는 워낙 좋은데 왜 사람들의 느낌은 그토록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미스테리인데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할 일이기도 합니다. 폴 크루그만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이 괴리를 쉽게 설명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사람들이 성장이나 고용, 임금 같은 것보다는 물가에 더 민감하다는 거죠. 이건 오랜 역사가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습관처럼 물가에 더 예민하게 마련인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통적인 현상이죠.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싸면 경제 나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주유소 기름값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가 지금 안정세에 접어든 게 분명한데도 왜 이 bad vibe, 나쁜 느낌이라는 건 개선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요즘 나오는 유력한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인들이 이 점을 납득하느냐 설득당하느냐가 내년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트럼프 우세인데 제가 변수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게 경제가 괜찮다는 걸 미국민들이 납득하는 순간 바이든이 훨씬 나아지는 거죠. 지금 설명 중에 하나는 미국의 코로나 긴급 지원 ARPA라고 하는데 American Rescue Plan Package라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줬죠. 자영업자라든가 중산층. 당시에 직접 지원이 된 분야들이 주로 보육, 가사활동, 영업 손실 지원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중단되면서 상실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대개 당시에 뭐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800조 원 가량 지원을 해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여성이 주로 시간과 비용을 쓰는 분야에 지원이 집중이 됐죠.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대사직이라든가 임금 인상도, 그러니까 소득이 좋아진 것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때 엄청 도움이 되는데 이게 딱 끊기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일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임금은 또 오르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현실을 낳고 있는데 일반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월급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일을 못하게 돼서 뭐 보육을 해야 돼서 수입이 줄었다거나 혹은 사람 쓰기 어려워질 만큼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궁핍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한테 경제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건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민주당이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내년 미국 대선 또 그 후에 글로벌 경제에서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의제에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시면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